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녀간의 사연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연락을 끊은 딸, 그리고 그런 딸을 매일 지켜보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과연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7살 서미연은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미연의 병실만큼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연락처가 떠 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17번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젠 정말 부담 주기 싫어서. 미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자신을 키워준 엄마 오혜정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온갖 청소 일을 하며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했던 엄마였습니다. 겨울에는 꽁꽁 언 손으로 걸레를 들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어서도 묵묵히 일했던 그 모습이 선명했죠. 그런 엄마에게 몇 천만 원이 드는 수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미연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겨내겠다고 말이죠. 의료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문제였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써야 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미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미연의 병실 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꽁꽁 싸매고 얼굴 절반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죠. 간병인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말없이 미연의 병실을 둘러보더니 물컵부터 확인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네요. 새로 갖다 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간병인은 물을 갖다 주면서 미연의 이마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열은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면 허리에 무리가 와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세요. 간병인은 베개를 가져다가 미연의 허리 뒤쪽에 받쳐줬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항상 해주던 말이었거든요. 허리 조심해야 해. 그 자세로 있으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말을 늘 하셨던 엄마였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병실도 담당하시는 건가요? 미연이 물어보자
간병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주로 이 병동만. 특히 이 병실을 자주 오게 되네요. 대답이 조금 어색했지만 미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은 미연의 침대 주변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상한 건 미연이 좋아하는 물건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핸드폰 충전기는 왼쪽에, 물컵은 오른쪽에, 휴지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미연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물건을 두는 습관을. 미연이 의아해하자 간병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냥. 환자분들이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답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연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깊게 추궁하지는 않았죠. 간병인이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애틋하고 간절해서 미연은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눈빛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미연의 병실에 나타났죠.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미연에게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오늘도 잠을 설쳤네요. 눈밑이 퀭하니. 간병인이 미연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자신이 잠을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밤에도 여기 계시는 건가요? 미연이 물어보자 간병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미연의 사소한 취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걸 좋아한다는 것, 베개를 살짝 높게 베고 자는 걸 좋아한다는 것, 심지어 어릴 적 갖고 놀던 인형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혹시 뽀뽀곰 기억나세요? 간병인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뽀뽀곰은 미연이 5살 때부터 15살까지 안고 잤던 인형의 이름이었거든요. 엄마와 미연만 아는 비밀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미연이 황당해하자 간병인은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실수를.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간병인은 미연이 아플 때마다 정확히 그 부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다 주고 머리가 아프면 이마를 살짝 마사지해줬죠. 마치 미연의 몸 상태를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미연은 간병인이 나간 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일어났죠. 그날 밤 미연은 잠든 척하며 밤새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간병인이 밤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눈을 살짝 뜨고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미연은 간호사 김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병실을 담당하시는 간병인분 이름이 뭔가요? 너무 친절하셔서 제대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김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간병인이요?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도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냥 박간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자원봉사처럼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요? 미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돈도 안 받고 일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엔 병원 측에서도 당황했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셔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이한 건 유독 이 병동, 그 중에서도 미연 씨 병실만 고집하신다는 거예요. 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고집한다고요? 네, 다른 병실 환자분들도 도와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꼭 이 병실만 오세요. 그것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신기해요. 김수진의 말을 들은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미연은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잠든 사이에 누가 병실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요. 김수진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연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간호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의 병실 복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새벽 5시. 김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머리에 수건을 칭칭 감고 마스크를 쓴 간병인이 미연의 병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문을 열지 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왜 저기 서 계시는 거죠? 미연이 물어보자 김수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화면을 더 자세히 보니 간병인은 문틈 사이로 미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죠. 입모양을 자세히 보니 딸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아라고 말하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습관들, 정확한 취향 파악, 애틋한 시선, 그리고 자원봉사. 설마 그럴 리가.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CCTV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5시가 되자 미연은 일부러 자는 척하며 병실 문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그 간병인이 나타날까요? 시계 바늘이 정확히 5시를 가리키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미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락 끊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래도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몰라도 엄마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미연은 눈을 감은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간병인은 미연의 이마를 살짝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 옆에 있고 싶었어. 혼자 아프게 둘 순 없잖아.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외쳤죠. 엄마,
엄마예요? 간병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스크와 수건이 흐트러지면서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죠. 바로 미연의 엄마 오혜정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정말 엄마였어요? 미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혜정은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돈도 없으면서 내 옆에 있고 싶었어. 혼자 아픈 내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미연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더 무서웠다고요. 혜정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돈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그리움과 원망, 사랑이 모두 터져나왔죠. 엄마, 정말 매일 여기 계셨던 거예요? 미연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응, 내가 수술받던 날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여기 있었어. 간병인 일을 배워서라도 내 옆에 있고 싶었거든.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간병인 일은 처음이셨던 거예요? 미연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툴게 연기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환자 돌보는 법, 말하는 법, 모든 걸 밤새워 공부했지.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계속 실수할 뻔했어. 내 취향이며 습관이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미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며칠 사이에 더 거칠어져 있었죠.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밤에는 다른 병원에서 청소 일했어. 낮에 여기 있으려면 밤에 일해야 했거든. 혜정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미연이 놓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밤에 일하고 낮에 여기 있고 언제 주무셨어요? 미연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혼자 아픈 게 더 힘들었어. 혜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연락 끊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혹시 더 아프면 어쩌지? 혼자 무서우면 어쩌지? 그럼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숨어서? 미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이미 병원비 때문에 연락 끊었는데 엄마까지 나타나면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라도. 바보예요. 정말 바보. 미연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풀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앞으론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미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혜정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죠. 약속할게. 앞으론 숨지 않을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간병인 행세를 하지 않고 당당히 미연의 엄마로서 병실에 머물렀죠. 병원 측에서도 사정을 알고 나서는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딸을 위해서 간병인까지 자처하시다니. 담당 의사 박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랑 처음 봅니다. 혜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미연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엄마를 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미연에게는 힘든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구토와 어지러움, 탈모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제가 머리가 다 빠져도 사랑해 주실 거죠? 미연이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바보야,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넌 엄마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혜정은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모녀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미연의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의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원 전날 미연은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들과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 엄마가 간병인인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 주셔서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죠. 퇴원 당일 모녀는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엄마, 이제 정말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혜정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론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는 딸이 되겠다고, 그리고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퇴원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의 건강은 놀랄 만큼 회복되었고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더 중요한 건 모녀 관계가 전보다 훨씬 돈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봉사활동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미연은 환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일 가까운 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미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죠. 특히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혜정도 딸을 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도 하고 간병 방법도 알려줬죠. 그 과정에서 혜정은 정식으로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를 소개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도 더 강해질 수 있었어. 혜정이 답했습니다. 미연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진 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안아주던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때론 우리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사랑까지 등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말없이 곁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도요. 그 일기는 나중에 온라인에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죠. 지금까지 반전 미담 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 겪으신 감동적인 사연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사연은 정성껏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